오죽 권력 강압이 심했으면 노만석, 정진우 줄줄이 사퇴했겠습니까? 이 불쌍한 검찰들,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검찰들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성호 장관 사퇴하십시오. 저희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공소 취소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항소 포기, 권력 강압에 의한 항소 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공소 취소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막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법사위와 예결위의 정성호 장관의 진술로서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대장동 사건 권력 강압에 의한 항소 포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고 그 지시를 정성호 장관이 실행한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신중히 판단하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편법적, 불법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정성호 장관, 정말 이런 사유만으로도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장동 변호사인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들과 대장동 변호사인 장관 비서관은 긴밀히 소통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 답변 과정에서도 정성호 장관의 대장동 출신 변호사 비서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준 가이드라인대로 정성호 장관은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더 재미있는 거라기보다는 더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성호 장관이 법사위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피해 구제는 가능하다. 이미 2천억 원이 보전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천억 원이 보전된 것은 검찰의 보전 처분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400억 원이 사실상 항소심 가서 불이익 변경 금지에 따라서 400억 원 부분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600억 원에 대해서는 보전 처분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가안부 신청을 하면 판결 확정이 되면 당연히 그 보전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가안부 신청을 하면 바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1,600억 원은 지금 민사소송에서 담보하고 있는, 보전하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압류된 돈은 달랑 60억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정성호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서 명백한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허위 진술입니다. 따라서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 권력 강압에 의한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 두 번째, 그것도 편법적으로 지시한 것, 그리고 세 번째, 어제 법사위에 와서 허위의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서 당연히 사퇴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오죽 권력 강압이 심했으면 노만석, 정진우 줄줄이 사퇴했겠습니까? 이 불쌍한 검찰들,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검찰들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성호 장관 사퇴하십시오. 우리 오늘 곽규택 의원님께서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정성호 장관은 장관 취임 이전에 이미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
기본이 되어서 이번에 항소 포기도 연이어서 그 생각의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항소 포기가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그 빌드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 정성호 장관은 우리 7,800억 원의 추징에 관련해서 그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7,800억 이 추징이 되지 않아도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잘 그 사안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7,800억 추징은 공직자 이해충돌법 제14조 그리고 또 그 벌칙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징에 대해서 이 추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소송하는 것으로 과연 보전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그 1심 판결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판결문에서는 이 소송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민사상의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한 이 추징에 의한 그 구제를 해야 된다.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1심 판결에서도 항소심에 의해서 이 부분을 다퉈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이 부분 그리고 또 이것이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 사실상 면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검찰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충분히 다툴 수가 있습니다. 왜 재판을 3번 합니까? 그리고 또 이 사건은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역대급 최대의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이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의문을 명명백백하게 가리기 위해서라도 분명 항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한 데 대해서 이 외압을 행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규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이번 공소 취소 금지법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던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잘못된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이미 대통령 되시기 전에 12개의 범죄 바로 5개 사건의 12개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그래도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뭔가 대한민국이 정상화를 가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우려대로 유권 무죄, 무권 유죄가 현실화되는 그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것 같은 판사들을 직접 겁박하거나 또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심제, 사실상 우리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넣어서 사실상의 사심제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돈 없는 자, 또 권력 없는 자들은 어떻게 법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겠습니까? 바로 이 사법개혁의 허구성,
그거에 대한 우리 견제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 공소취소금지법을 한 겁니다. 또 검찰개혁은 어떻습니까? 검찰개혁, 공소청과 우리 중수청으로 현 검찰청을 폐지하고 나누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 의원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유야무야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수사기관을 다양화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단계부터 이렇게 홀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바로 이재명 12개 죄에 지우기 위한 수사 기관들의 분할, 이런 다원화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은 정말 헷갈리는 수사체계를 만들고 또 사법부를 또 사실상 사심제로 만들어서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권한 있는 자들은, 권력 있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돈 없고 백 없는 우리 서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 법치주의의 파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붕괴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공소취소 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우리 소수 야당의 간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그동안 우리 제 캐비넷 안에서 잠자고 있던 대똥이가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똥이 보실 일이 자주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검난입니다. 검난이 일어났습니다. 검난은 언제 일어납니까? 정권이 무너져 갈 때 그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검난은 왜 일어납니까?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는 그 법의 잣대가 무너지고 권력이 법치를 짓누를 때 발생합니다. 이 사건 대통령의 형사재판입니다.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의심받고 있는 대장동 일당이 7,800억을 꿀꺽 삼킨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7,400억을 환수하지 못하게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범죄자들한테 관대합니까? 범죄자들한테 왜 이렇게 친절합니까? 정성호 법무장관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을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 7,400억 김만배 남의 것이 아닌 그 누군가 대장동 그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더 철저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폭 두목이 수아한테 손 좀 보고 오라 라고 얘기하면 진짜 손 붙잡고 손금 보고 옵니까? 신체에 위해를 가하라는 신호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치에 위해를 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진수 차관 둘 다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받고 수사받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 해도 되겠죠? 뭐 CBS 김광현입니다. 어제 노만석 대행 사퇴했잖아요. 법사위 하시기도 했지만 간단히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이 파장이 좀 어떻게 갈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노만석 대행 사퇴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대통령실의 개입 문제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지시 문제입니다. 결국 노만석 대행의 사퇴 문제로 이 문제를 매듭 지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의 그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권력이 무시무시한 강압을 한 것이다. 이 지금 선택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 보안수사권 받을래? 아닐래? 결국은 검찰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권력의 강압에 의한 이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비겁한 검찰도 문제이지만 이 비겁하고 불쌍한 검찰에다 모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이 핵심인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사퇴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답을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택 대변인님께서 저는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 차원의 구조를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는데 그 당에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그걸 수용할 수 있다면은 오늘 중에 그 구조 실시와 관련한 합의가 좀 금슬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국정조사, 국정조사 대변인이니까 국정조사. 법사위 그건 이제-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입장에서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과 그게 수용할 수 있다면 오늘 중에 좀 합의가 금슬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당 지도부로부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당연히 저희는 수용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짜 국정조사가 진이라면 저희에게 이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요구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김용민 간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김용민 간사가 연락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즉각적으로 국정조사 합의에 나아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치고 나온 쪽은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국회 전 차원이 아닌 그냥 법사위 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 공소 취소 제도가 전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서 그 죄로 인해서 신병이 구속이 돼 있을 때 재판은 다음에 열리려면 며칠 남았고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그런 경우에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 외에 불구속 사건이라면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다음 재판에서 그냥 공소기각 판결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속돼 있을 때 친고죄이면 검사가 구속 취소를 하면 됩니다. 구속 취소를 하고 다음 기일에서 공소기각으로 사안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최근에 제가 5년 동안의 공소취소 사례 건수를 법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관리하고 있지 않은 통계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너무너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 마무리할게요. 예, 시간 때문에. 정성호 장관 탄핵안 발의하는 거 지도부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법사위 그거는 뭐 그건 탄핵안은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니까 저희가 법사위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